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분할되는 이 교육문화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고요. 각 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1차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원 구성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선출이 되면서 개혁 입법 처리에 좀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의 문제점, 정의당 윤소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일단 상임위원회도 일정 부분 배정이 됐고 국회의원들의 또 위원장 선출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주요 상임위원회와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이야기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먼저 상임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국회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 정부 부처에 맞게 총 18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 국회의원 모두 여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상임위 구성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개 부처를 관할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두 개 상임위로 분할한 것이고요. 네. 상임위에 들어와 있었던 윤리특위는 말 그대로 비상설 특별위원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네.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민주당은 청와대 기관 등을 관할하는 운영위, 네. 정무위, 기재위 등 경제부처를 맡았고요. 네. 자한당은 법사위와 한노위,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평화정의 의원 모임은요. 네. 농해수위와 상임위는 아니지만 선거제도를 다룰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 특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선거법 관련해서 이 정치개혁 특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의 활동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네. 이 상임위 배정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모든 개혁 입법들의 최종적으로 국회에 이렇게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여상규 의원이 맡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다는데 그 논란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사위원장 문제가 가장 큰 네. 이슈였죠. 근데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가져갔는데 네. 여상규 위원장이 판사 출신 3선 의원이에요. 네. 다른 정당에 합류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서 복당파 의원이기도 한데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올해 초 모 방송과의 통화 중에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말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내용이요. 네. 과거 판사 시절에 석달륜 씨에게 네. 1심에서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네. 이로 인해서 그분이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네. 2009년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네. 한마디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잘못된 1심 판결을 한 사람 인생이 손들이째 이렇게 망가진 것이죠. 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죠. 네. 한마디로 안하무인이고 모렴치한 행위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네. 이번 상임위 배분을 하면서 법사위 권한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 네. 법사위원장 되자마자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문제죠. 네. 방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상임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장의 어떤 자질의 문제를 하나를 거론을 하셨고 또 지금 이 법제사법위원회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조직이랄지 활동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규정을 하기로 하고 그 정당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자마자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이 상임위를 가져가기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여당의 목이 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많은 어떤 야당들도 이야기하고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몫이 됐는지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왜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양보했는지 네. 제가 역으로 황동현 PD께 네.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양보했다고 하면 뭔가 미담처럼 들리는데 네. 이건 미담이 아니라 국민들의 괴담이죠, 괴담. 양보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렇습니다. 동의하에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상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사위를 줬다고 하면 뭔가 다른 걸 이렇게 확보했어야 하는데 네. 그것도
있었거든요. 네. 정의당이 올해 안에 법사위 제도 개선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네. 그래도 그것마저도 되지 않았고요. 네. 민주당이 맡은 것은 뭐 국회 운영위와 경제를 다루는 정무위, 기재위, 네. 그리고 국방위 등인데 자한당에는 국토위, 산자, 예결특위 네. 내주었으니까 준 것에 비해서 별로 얻은 게 없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 포인트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당의 개혁 의지가 벌써부터 실종된 거 아니냐. 6.13 지방선거의 승리에 너무 취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입법은 촛불 시민혁명의 시대적 요구이잖아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네. 저는 비록 자한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고 개혁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 새누리당이 정말로 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거 안 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겠다 싶어서 탄핵에 동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힘을 모으고요.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개혁 입법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네.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개혁을 네. 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와 또 여당은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청와대 대변인도 그런 유사한 발언을 했는데 이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예측이 되십니까? 저는 그 소통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의 이 모습을 보면요. 국회에서도 약간 그 우클릭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으로서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건지 네. 정말 정부와 의회가 네.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협치를 말하는 것인지 네. 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최근에 이 진보 지식인 300여 명이 지금 이 정부의 어떤 경제 그리고 사회 정책들이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정부 그리고 맥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네네. 어떤 이런 우클릭과 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네. 결국은 국민들의 이 촛불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라면 국민의 생각 이것을 정책에 그리고 정치에 어떻게 잘 반영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함께 좀 나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안일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채찍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네. 정의당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개혁 입법을 다룰 아까 말씀드린 그 법사위도 문제인데 네. 정부가 그 얘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편적 복지를 반드시 지켰어야 할 그 환경노동위 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까지 자한당에 다시 내주었거든요. 네네. 결국 노동과 복지를 자한당 손에 맡긴 건데 네. 정말 이러다가 개혁 전체가 후퇴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1년이 좀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말하는 개혁 입법 좀 많이 통과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혁 입법이 제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드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다 적극적 개혁 의지를 정말로 좀 잘 발휘해야 되는데 네.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면 개혁 입법들 이제 이 의회의 역할, 국회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우선순위를 좀 꼽아준다면 이런 법들은 꼭 통과돼야 된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제기했던 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네. 이거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불필요한 각 부처의 특활비도 폐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생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공중족발 문제와 그 편의점들의 생존권 문제로 드러난 네. 중소상인들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죠. 뭐 네.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은 늘리고 네. 임대료 상한제도 법제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대기업의 그 단가 우려치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법률을 강화해야 되고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청년 실업 문제가 큰데 아니 왜 청년 의무 고용 할당 제도 확대한다 해놓고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네.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사항입니다. 네. 검찰 개혁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법처, 이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문제죠. 네네. 네. 그리고 하나 다뤄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대기업들 중심의 그 기업의 소유 구조에 있어서 한국의 그 기업 소유 구조가 굉장히 뭐 오너 즉 재벌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 촛불 국면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네. 단순히 재벌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전 국민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그 재벌 대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이 칼날이 무디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이죠. 네. 이 재벌 대개혁을 이루어야 중소상인들에게 그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밑으로 내려오고 네. 노동자들의 처지도 개선이 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는 개혁을 하면서 네. 재벌에게는 오히려 더 무디게 나가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죠. 이제 입법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작업, 이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시죠? 저는 전반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네. 하반기도 역시 그대로 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 의원님들의 활동 많이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